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돼서 신금해주는 인생상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머리는 감았죠. 찍으려고 감았죠. 그런 거고, 머리는 안 잘랐죠. 딱히 잘라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서 안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방송 찍을 때마다 그런 그 음료를 마시냐, 특정 음료를 마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알코올성 그걸 마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그거는 오해예요. 방송을 찍을 때마다 마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항상 마셔요. 에브리데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마십니다. 뭐 인생의 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특별히 뭐 안 마셔야 될 이유가 없어서 거의 항상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이에요? 오늘이 이거 아니구나.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이 아닌가? 이건 피부병인가? 이 나이에 여드름이 나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계속 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39회였던 것 같은데, 느낌에 39회 맞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네 분이면은 뭐 볼만하죠. 그리고 이제 보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명리를 엄청 잘 알고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막 거의 주로 선우님 방송을 많이, 선우 선생님 방송을 많이 보죠. 그것도 그걸 막 다 이해하고 막 다 찾아보고 막 반복해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재밌어서 보면서 어쩌다가 기억에 남는 거, 그것도 잘못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로 아는 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뭐 감사하게도 신청을 해주셔서, 이게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활은 컨텐츠라고 치고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맹신하시거나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맞는다 하더라도 어쩌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볼 때 자세히 안 봐요. 이거는 뭐 제 지인도 아니고 제 사주도 아니고 뭐 제 가족 사주도 아니고 제 지인 사주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고민 들어보고 대충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뭐야? 무슨 말이지 이게? 소개팅을 받으셨다. 일단 사연부터 읽어보죠. 소개팅을 받았는데 안 됐다. 미련이 남는다. 잘 안 됐죠. 그 친구는. 그런데 뭐 그 친구랑 공감 볼 필요는 없죠. 안 됐는데. 까였으면 끝이에요. 까였죠 지금. 까였다는 말이죠. 소개팅을 했는데 잘 안 됐고 본인만 미련이 남은 상황이죠. 그러면 인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공감 물어보는 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직업적인 것도 여쭤보셨구나. 여쭤보셨구나.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까였는데 그걸 뭘 봐요. 그거를 쓸데없는 짓이죠.
오전 2시에요? 오후 2시에요? 그냥 2시 17분이다 해버리면 모르죠. 이 특히 사주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도 많이 보는데 새벽으로 볼게요. 새벽이겠죠? 낮이면 낮이라고 말씀을 해줬겠죠? 남선이실까요? 성별도 없고 그래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전기 쪽을 공부하고 계신다. 진로 고민이 많은데 졸업 후 대학원을 가야 하나 취업을 해야 하나 취업을 한다면 전기 쪽이나 IT 계열이나 요즘 IT 뜨는 추세라 IT가 뜨고 있나요? IT 쪽이 힘든데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도 IT가 뜬다고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대우가 당연히 안 좋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낮은 월급에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가면은 막 박봉에 힘들고 금방 대체가 가능한 것은 본인이 금방 대체제가 있으면 본인은 찬박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도 IT 쪽으로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대기업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무슨 직업을 갖다도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전공을 전기 쪽인데 IT로 갈까? 사실은 IT하고 전기하고 전기는 현장 쪽이죠. 저도 이제 건설업을 했었는데 전기가 그냥 전기만 하면 좀 그렇고요. 자격증이 있어요. 전기 국가 공인 전기 관련해서 소방 쪽으로 가던 그쪽으로 가면은 또 땡보가 돼요. 근데 그냥 현장 전기 하시면은 힘들죠. 그 건축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전기 쪽이 그 골조할 때부터 아예 그냥 설계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자기 그 역할만 하고 빠지는데 전기는 한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외장 목수들이 그 골조 세울 때부터 전기 구멍 넣어야 되거든요. 그 파이프 신고 그거 할 때부터 있어고 마지막 끝에 등 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게 전기예요. 그래서 그냥 전기 쪽은 힘들고요. 이 자격증, 특히 소방 자격증이나 그쪽을 따시면 괜찮은 게 전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전기 자격증이 따면 꽤 괜찮아서 그걸 한번 따볼까 하고 살짝 건드려 봤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는 안 돼 있어요. 소방 자격증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가 훨씬 나아요. 그 자격증을 따신다면 그 관련된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자격증이 그래서 처음 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걸 따서 경력이 있어야지 또 다음 걸로 갈 수 있고 막 그런 식이라서 그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전기보다는 IT가 낫겠죠. 어쨌든 그 몸을 안 쓰니까. 근데 몸을 아예 안 쓰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뇌를 쓰죠. 그래서 IT 쪽이 뜬다 좋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함정이고 또 IT 쪽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이 없잖아요. 국가 자격증이야말로 땡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간단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본인이 꿀대접을 받는 거예요. 희귀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냥 IT 좋다고 해서 가봤자 그거 잘 알아보세요. 그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보고 이거를 근데 사주로 지금 말해주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저한테 직업 상담을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겠죠. 일단은 그 전에 소개팅 나가리 된 거는 안 볼게요. 이걸 왜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곡을 보고 있는데 답답한 원곡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원곡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뭘 해도 느려요. 본인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랑 깨졌으면 그냥 깨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모든 게 느려요. 뭐
아직도 미련도 많고 느리고. 그래서 뭐 직업적인 거 차라리 공부하세요. 막 그렇게 엄청 결과가 빠르게 나고 뭐 빠르게 습득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건 물론 알아보셔야겠지만 그냥 전기 말고 소방 뭐 그런 국가 자격증으로 해서 진짜 그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본다면 그쪽을 따면 그쪽이 낫겠죠. 근데 이건 뭐 사주를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주를 지금 풀이를 이거 다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주는 풀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하도록 할게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죠 뭐. 일단 직업은 그런 거고 또 여자친구랑은 나가리고 뭐 그러니까 뭐 더 해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말해줘도 말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운으로 정관 편인 겁재월지 정관이 뭐였더라? 겁재월지면은 정관이 있는 게 맞나? 겁재월지 정관 됐으면 되게 까칠하실 시기예요. 그냥 지금 까칠하실 시기고 다음 대원이 더 괜찮아요. 2026년부터 더 나아요. 더 괜찮아요. 지금은 좀 까칠한 시기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보면 뭐예요. 근데 지금 말해봐야 뭘 그렇게 본인이 말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분, 첫 번째 분, 소땡땡님, 두 번째 분 자땡땡님. 집집하다 첫 번째 분 걸 더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생을 넘어갔네.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갔어요. 저는 한 번 본 건 기억을 못하죠. 집집하다. 몇 분 했어요? 12분? 시간도 없어요. 넘어갈게. 제가 무토랑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토랑은 항상 그래요. 본인 고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밤새 술 마시면서 해가 뜰 때까지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는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토하고는 정말 사람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대화가 저의 스타일하고 대화가 통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힘이 빠져요. 무토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보니까 또 겁재월지고 누가 무슨 그러니까 지금 뭐 IT 쪽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럼 저는 전기 쪽이 더 좋다 알아봐라 하잖아요. 이분은 안 알아봐요. 그냥 계속 IT 쪽으로 할 거예요 아마. 이분 고집대로. 그래서 그냥 힘이 빠져요.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자존심 건들면 엄청 화나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이 들을 때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느끼면 이제 엄청 분노하시겠죠. 저는 뭐 분노하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이분은 이거 맞나? 개요일주에 신금까지 봤네요. 오지네요. 엄청 사랑받는 분이세요. 수왕절에 금생수 잘 되죠? 능력이 있죠? 노력도 하죠? 재능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죠 뭐. 검찰직, 공무원 할 수 있죠? 머리 좋아요.
검찰직 재능 발휘? 뭐 검찰직 재능 발휘가 중요한 거야. 검찰 되면 그거를 완전 짱이지. 가서 어버버 해도 되기만 안 돼서 문제지, 되는 게 문제, 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까? 완전 좋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좋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빨대짓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예뻐서 해줘요. 이분은 갖고 싶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해주는 거예요. 예뻐서. 그래서 사랑을 되게 하는 짓도 예쁘고 사랑을 많이 받죠.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개수가 신금 보면 그래요. 본인이 뭘 욕심내고 억지로 막 떼쓰는 게 아니에요. 예뻐서 줘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오행도 봐야 돼요. 편인데도 완전 다르죠. 와, 근데 이거 엄청 완전 둘러싸여 있구나. 야, 겁재격인데도 바람직하죠. 아, 겁재격이란다. 겁재월진데도 바람직하죠. 그래요. 그래도 뭐 이분이 물어본 거는 그거겠죠. 이제 뭐 잘할 수 있을까? 잘하겠죠. 어디 가도 미움받게는 안 보여요. 잠깐만, 금생수생목화로 봐야 되나? 금생수만 되는 것 같은데. 금생수 어쨌든 화도 있고 금생수만 잘 되는구나. 토가 없구나. 토가 없으면 뭐지? 토생금이 안 되고 금생수만 되면은 그럴 수는 있겠네요. 관이 없고. 그러니까 예쁨을 받는 거에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쁨을 받기만 해. 그리고 그게 내 삶의 모토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뭐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항상 사랑만 받고 예쁨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가 뭘 하는 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본투 태어나기를 예쁨 받으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뭘 그걸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하신 직종에 된다고 하더라도 막 주체적으로 막 그렇다라기보다는 예쁨 받으면서 사시겠죠. 거기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직장을 가도 또 예뻐하시겠죠. 그런 느낌이지 본인이 막 주체적으로 막 재능을 발휘하고 막 리드를 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비록 편제이기는 한데 관이 없이 쟤만 있어서 식상 생재가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뭘 주장하지는 않아요. 나는 검사잖아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느낌이 별로 그렇게 와일드한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금이라서 예리한 건 있죠. 신금을 이렇게 두 개나 갖고 있어서 예리한 건 있어요. 잘 하실 거예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엄청 막 그렇게 열혈 검사 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겠죠. 일단 되기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래요. 뭐 어디 가서 욕먹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예쁨 받을 사람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사주팔자 하세요. 넘어가죠. 오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아, 이게 내가 공지를 써서 사람들이 질문들이 별로 많이 없구나.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거한 건 있죠. 이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못 드리는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음력이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 분 넘어가죠. 빼땡땡님이에요. 빼땡땡님 거 보고 있어요. 이분 신혜시구나. 묘월 신혜구나. 묘월 신혜가 좀 그렇죠. 인생이 안정적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함이 듭니다. 남들 보기에는 안정적이지 않다. 뭐 그런 게 고민이신가 봐요. 그렇죠. 편제 월지에 정제 격으로 떴으니까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정제인데 사는 거는 편제로 살죠. 그래서 안정을 지향하지만 안정적으로 살진 않죠. 불안감. 뭐 어떤 거 들어왔어요? 왜 갑자기 불안감이 생기지? 개해 들어왔네. 식신 상관 일단 그 불안감과 그런 거는 본인 격은 정제예요. 안정적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월지는 편제예요. 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나이가 원하는 목표는 정제인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편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느낌대로, 필대로, 분위기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데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이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사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조금 분위기파인 거예요. 남자를 만나도 그냥 삘 꽂히면은 사귀는 거예요. 남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근데 본인은 좀 괜찮은 남자, 가정적인 남자, 안정적인 남자를 원하지만 그런 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사는 거는 좀 불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거죠. 좀 분위기파?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나쁜 건 없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 뭐 그런 느낌으로 사는데 이제 문제가 된다라면은 내가 지향하는 바하고 내가 사는 바하고 좀 틀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어요? 불안감은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안정적인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살아라고 온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원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막 정말 정숙한 알뜰한 개미 같은 그건데 나는 실제로 살게 되는 건 나도 모르게 실제로 살게 되는 건 너무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로운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지향하는 삶이 정제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은 될 수 있어요. 특히 연간에 떴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조상이 밀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안정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안정적이려고 노력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그 뭐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천간에 떴는데 연간이나 월간에 떴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안정적인 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지. 뭐 조금만 노력? 남들 하는 거 반만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유로움 때문에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감각적으로 뭐 직장도 나 이거 해버릴까 그러면 해버리고, 그만둘까 하면 그만두고, 뭐 그런 느낌? 남자도 저 남자 왠지 삘 꽂히네 이러면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안정적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이고. 뭐 물어봤죠? 원래 그 자유롭게 살라고 태어났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정제지. 자유롭게 살게끔 태어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긴 문제는 없어요, 크게. 얼굴 빨개졌어요.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날씨가 더운 건 아니구나. 살짝만 해봐야지. 좀 살 것 같다. 그래서 재테크? 재테크도 나왔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리고 수생목이 잘 되시잖아요. 모광절에 수생목 되면은 조금 편하게 사셔도 돼요. 뭐 본인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이 살아요. 수대원 지나오셨구나. 지나오고 계시는 중이구나. 나쁘지 않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수대원이 휴식을 취하고 뭔가를 배우고 준비하고 좀 자유롭고 놀 수 있는 그 시기일 수도 있고, 다음부터 이제 금대운 오잖아요. 금대운부터는 본인이 조금 책임감이 생기고 뭔가 좀 절제하고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8년부터 금대운 들어오잖아요. 맞죠? 술, 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2028년부터는 뭐 뭔가 책임질 일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좀 평화롭고 자유롭게 지내도 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았구나. 좀 편하게 노세요. 좀 편해도. 근데 이제 이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신금이 바로 정화 보고 병화 보고 막 그랬죠. 난리 났죠. 마음은 편하진 않아요. 마음은 편하지도 않고 막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걱정 그런 게 많겠죠. 쓸데없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사는 와중에도.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단 환경 자체는 좀 편한 환경이고, 다음 환경 때부터 금대원 때부터 뭔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되니까 뭐 직급이 오른다랄지 뭐 결혼을 한다랄지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연애는 뭐 항상 들어와요. 이거는 뭐 식상운에도 들어오고 관운에도 들어오고 뭐 겁재운에도 들어오고 항상 연애운 들어오고 막 지지 지지 6합 들어올 때도 뭐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운은. 그래서 연애 상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분 연애 상담 물어보지도 않았죠. 물어봤나? 남자를 만나셔도 항상 이제 만나다 보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결국 헤어진다.
왜 그럴까? 평관 고집 때문에 그런가?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아주 그냥 벼랑 끝까지 가는 평관의 고집 때문인가? 평관은 비견을 치죠? 내 애인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게 평관이에요. 아무리 내 애인이라도 이건 아니지 싶으면 쳐내는 거예요. 얄짤없는 게 평관이에요. 그걸 바로 옆에 뒀죠. 평관은 겁재를 치는 게 아니라 비견을 칩니다. 나와 유정한 사람을 치겠죠. 근데 뭐 그건 뭐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만난 사람 때 되면 만나겠죠. 넘어갈게요. 저는 이걸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뭘 보는지는 알고 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내가 뭘 보는지는 알고 보고 있나 지금 이거를? 말 땡땡님, 아 감사해요. 두 큰 문제가 있으시다. 뭘까요? 이건 뭐예요? 생년월일 뭐예요? 생년월일부터 찍고 보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맥주를 술을 맨날 먹으니까 그 술 먹은 걸 까먹어요. 내가 어저께 술 먹었지? 라는 걸 까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늙었나? 왜 아침에 이렇게 힘들지? 잠을 덜 잤나? 그러다 깨닫는 거예요. 아, 어제 술 먹었구나. 맨날 먹는데. 그래요. 적성이 안 맞는다. 일하시는 게 임병임이네요. 내향적인 성격 아닌데. 거의 양팔통이죠. 이거 맞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랑 완전 다른데. 양력 팔이 어쨌든 그렇고요. 체력이 약하다? 전격? 뭐가 전격인지 몰라요. 제가 몰라요.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할 말이 없죠. 전격이 뭐예요? 파격, 전격 그거 말하는 건가? 정제에다가 편제를 떴죠. 편제를 떴으면 이게 뭐 그 공식 있잖아요. 무슨 격이 떴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이따 보죠. 일단 정제 월지면은 길신이니까 식상이 괜찮죠. 근데 식상 없죠. 힘들죠. 재성 어쨌든 재성 월제 재성 격인데 식상이 없다라는 거는 생을 못 받는 거죠. 그럼 극은 받나? 비급이 하는데 꼭 연간에 비견 하나 있어서 뭐 그렇게 극 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보죠 뭐. 남편 궁합이 뭐야? 안 맞는다. 보죠 뭐. 지금 마지막 분이세요? 34분. 적당히 했네요. 그런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왜 이렇게 방송이 망했지? 원래 망했지만 유독 망한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날일까? 원래 임수 기토 짱 많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별로 안 좋아져. 결혼하고 나면은 임수가 힘들어하죠. 기토한테. 이게 뭐 무토하고 힘들어하는 거랑 기토하고 힘들어하는 건 또 달라요. 임수 기토가 약간 그래요.
첫눈에 반하는 합이에요. 임수 기토가 또 그 천간 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극하면은 그러는데 잘 서로 첫인상이 괜찮고 잘 사귀다가 결혼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임수 기토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약간 극대는 합 말고 극대는 관계는 합도 뭐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합에 대해서 다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요? 뭐 보기로 했어요? 직업적성. 이분이 약간 그때 그 상담 뭐 그런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심리 상담 뭐 그런 학생 상담 그런 걸로 그러니까 교사인데 국어 교사였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전업 생각하셨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종격이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사람만 챙기는 사람이야. 나의 그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내 식구만 챙기고 나의 그 비즈니스 관계만 챙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은 엄청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편제직 격으로 뜨고 또 정제직 격으로 떴으니까 편제직, 경제직 다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롭게 또 살고 싶고 꼼꼼하고 차곡차곡 또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편제로 사는 게 편제 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왕절에 수국 화만 됐죠. 편인에 의한 수국화라. 편인이 아니구나. 인수는 왜 이렇게 술이 안 받지? 이해를 못하겠네. 중첩됐나? 알코올 데미지가 중첩이 됐나? 왜 이렇게 술도 안 받고 방송도 안... 오늘 뭐예요 일진? 죄송해요. 일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안 풀려서 9일 뭐예요? 병술 나 이럴 줄 알았어. 병화 들어온 날이 좋을 리가 없지. 또 임장 합도됐구나. 근데 이거 이제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임병임 막 이렇게 있으면 천간에 있으면은 살짝 다 없긴 한 거예요. 본인이 아시는지 뭐 인지하시는지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답이 없어요. 임정임 바보 임병임정 바보 호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화왕절에 또 임수가 있다는 얘기는 열등감도 좀 있다는 얘기고 화왕절에 이렇게 화가 또 떴다는 얘기는 좀 그 자기를 못 숨기는 거죠. 나의 마음이나 이런 걸 못 숨기죠. 그러니까 정제의 마음이 나오겠죠. 넌 나랑 운명 공동체잖아. 넌 아니잖아. 넌 나랑 관계 없잖아. 뭐 이런 게 나오죠. 난리 났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보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뭐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리더 쪽은 아니죠. 리더를 하려면은 리더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경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책임감 갖는 거 좋아하고 조금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있고 그런 거죠. 임수일가는 리더라기보다는 리더로 추대는 받을 수 있어요. 추대는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요.
본인이 하기 싫어하고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임수는 너무 피곤해하고 그게 하기 싫은데 사람을 책임지는 게 임수예요. 나는 그게 싫은데도 오지랖을 부리는 게 임수고, 임수가 그래도 기초가 있어야지 본인 원국에 그래도 자기 권리를 찾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본인 권리를 잘 못 찾겠죠.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죠. 아무튼 뭐 지금 물어보는 게 직업 관련해서인데, 교사 수생목은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뭔가 가르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가 나쁜 직업이냐라고 하면 나쁜 직업 아니죠.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유를 원해요. 아까 그분하고 반대죠. 그 위로 편제가 떴죠. 월지가 나는 자유를 원해. 그런데 월지는 정제죠. 아니 너는 자유롭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은 직업도 바꾸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금 직업 하시는 게 나아요. 뭐 다른 그걸 옮겨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실 여기 화급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물론 지지에 뭐 술토 5와 있긴 한데, 본인이 금이 아니라서 화라서, 이게 그렇구나, 화왕절인데 목생화는 안 됐구나. 그래도 화생토는 됐죠. 결과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는 게 제가 볼 땐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저번에 제가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심리 치유 뭐 이런 거 관심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재능이 있지는 않아요. 재능이 없다 그러면 그걸 텐데, 인성도 없으시고 금생수도 안 되시잖아요. 지지에는 뭐 수도 없고 본인이 임수긴 한데, 일간이 임수긴 한데, 그렇게 막 철학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결과 보고 꼬박꼬박 돈 모으고 안정적으로 사실게 사실하고 된 팔자 같기 때문에, 막 그렇게 뒷방 노인네처럼 그렇게 막 뭐, 근데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심리 상담을 하면 제일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심리 상담에서 다른 사람 감정이 이입되는 거, 그거는 전혀 없죠. 목도 없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너 슬퍼? 너 슬프구나. 왜 슬프지? 슬픈 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목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껴요. 본인이 막 내 일처럼. 그래서 거절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이 습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그게 너무 싫음에도 느껴버려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은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라는 걸 느껴버려서 거절을 못하는 건데, 이분은 목 없죠. 이분 누가 부탁해도 들어보고 안 해주는 말이 못 해줄 거다 싶으면은 나는 못 해주겠어 라고 말하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과의 그 교감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느낌이 없는데 심리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장점이나 단점이죠. 그 뭐 감정 그 전이가 안 되니까 본인은 안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심리 상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정말로 그거를 교류하고 뭐 감정의 교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하실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이거는 슬프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금생수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지능적이거나 뭐 그렇게 능력적이진 않아요. 그쪽 분야에.
차라리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모으고 뭐 결과 내고 이런 쪽이 맞지. 그러니까 정제로 살라는 게 지상 명령이고 편제로서 살고 싶은 거는 본인 희망이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정적인 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심리 상담 그쪽이 안정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자격증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땄는데 좀 이상한 어설픈 거였죠. 그래서 저도 민간 자격증을 그 뭐지? 제일 높은 걸로 따긴 했는데 1급인가? 그걸로 따긴 했는데 굳이 쓸 데도 없고 따는 과정도 너무 어설펐고 저는 만점 맞았어요. 그거 너무 어이없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 자격증 시험비 거두려고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심리 상담 분야 쪽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뭔가 공부하고 이런다는 게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면서 터득해라라는 거지. 그 자격증이나 공부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상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심리 상담에 관해서.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은 경력이 엄청 있던가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뭐 자격증 따갈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맨땅에 헤딩이에요. 본인이 막 터득해야 되는 건데 그게 대우가 좋냐고 하면 좋지도 않아요. 심리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일이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남편분하고 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죠? 소통에 대한 갈고. 소통에 대한 갈고. 원래 임수 기토 만나면은 기토가 임수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정관월지 겁제로 떴네. 정관월지 겁제 모광절 화왕절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분은 너무 남편에 대한 지금 열이 받아서 저한테 지금 이 궁합을 여쭤보신 거잖아요. 아마 사실은 남편이 더 힘들어요. 이건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월치만 봐도 나와요. 이 아내분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화왕절이에요. 화왕절은 그거 명령을 내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 모광절은 아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모광절이 잘못을 해요. 그럼 화왕절이 뭐라고 하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화를 내요. 그럼 모광절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분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사람이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라고 막 따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 남편분은 그게 왜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쟤는 나를 때 화를 내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내분은 끊임없이 화를 내고 남편분은 끊임없이 위축되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특히 음간 남자잖아요. 자존심 상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잔데 어떻게 저렇게 닥달할 수가 있지? 라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저분이 아내가 왜 화를 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면서도 아내분이 무서우면은 그냥 듣는 척하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또 해요. 그리고 그게 열이 받으면은 아내분이 화를 내는 게 열을 나면 화를 내겠죠. 한 번씩. 그런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남편분은. 그래서 아이 다루듯이 가야지 정말 몰라서 잘못을 하는 거고 그게 왜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데 아내분은 화만 내고 있죠.
그럼 남편분은 힘들죠. 근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내분이 아무리 화를 내도 이 남편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겁니다. 뭐죠? 그래도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대화는 안 통하죠. 무광재랑 화광재는 무슨 대화가 통해요. 아이하고 막 진짜 막 청년인데 5살짜리하고 막 진짜 막 한참 청소년 아니면 산업 여군 막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야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벌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알아들어요? 남편은 너무 현실적이고 강박적이고 성실하고 좀 꼰대 스타일이 말이 안 통해요? 꼰대 스타일이라고요? 그래 보이진 않는데. 이거 잘 본 거 맞나? 내가 지금 이거 97년 날짜가 틀렸나? 이분 말씀하시는 게 다 지금 이분 설명하고는 조금씩 다른데, 이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랑 사주팔자랑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겠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잘못 느끼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주를 못 보는 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 겁니다. 몇 번 했어? 51번. 대책은 솔직히 아내분이 더 없으세요. 대책도 없고, 물론 기분 나쁘시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꼰대 짓은 아내분이 더 해요. 남편분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분이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해도 이 남편분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뭔지,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지? 아, 모르겠다. 그냥 화내니까 내가 미안해 라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니까 다음에 고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수정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화학은 안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더 불쌍하다라고 봐요, 보통은. 그런데 뭐 지지정관이 있으니까 그건 있겠죠. 곧 죽어도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아내는 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뭐. 항상 이 상담 방송은 이 방송을 하면서 원고를 딱 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죠. 항상 이건 뭐지? 라는 게 오죠. 원래 이 약간 극하는 게, 원래 사람은 그 궁합이란 게 생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그 생하는 게 사실 더 나아요. 근데 자극은 없죠. 뭔가 극하는 관계가 더 자극적이죠. 그래서 보면은 극하는 관계가 많이 만나요. 아니면 뭐 겁제, 물론 청간합도 만나는데 미혼이시라면은 생하는 관계를 만나세요. 극하는 관계보다는. 청간합이란 거는 뭐 본인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저는 청간합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병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병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하고 잘 안 맞아요. 당연히. 근데 정화하고는 또 베프가 있는데 그건 뭐 불알 친구니까, 결혼할 사이 아니니까 관계없겠죠. 근데 생활하는 관계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끝내죠 뭐. 오늘 뭘 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질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번 쭉 훑어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고 나갔겠죠.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뭐 소개팅 했다가 잘 안 됐는데 미련이 남는다. 그리고 뭐 그 소개팅 한 분 생년월일을 하면서 이건 뭐 보나 마나 좀 미련 남는데 어쩔 거예요. 그분하고 엄청 궁합이 좋았어. 아니면 궁합이 나빴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까였는데. 까인 거예요. 그냥. 님 싫다는데 뭐 혼자 그러고 있어요. 원래부터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전기 쪽 공부하고 있는데 IT 쪽을 뭐 하고 싶다. 이분은 말해줘도 IT 쪽 갈 거예요. 내가 아무리 IT 쪽 별로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IT 쪽을 가겠죠. 이걸 뭐 어떻게 이걸 왜 사주로 봐요? 본인이 알아봐야죠. IT 쪽이 뜨는 추세라 뭐 이쪽으로 뭐 취업할까 고민도 되면은 IT 쪽을 그 하는 사람들이나 그쪽을 파봐야지. 그걸 사주로 물어보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죠. 사주가 인생을 책임지나요? 제가 인생을 책임져요? 그러지 않죠. 당연히 본인이 그 학생이실 거예요. 아마 학생이시고 뭐 대학원을 갈지 뭐 취업을 해야 될지, 취업한다면 전기냐 IT냐 이거를 사주를 물어보면 어떡해요. 이건 냉정하게 그 현대 그 판대로 가야지.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잘못 파고 있어요. IT 계열이 뜨는 추세다? 제가 대기업 IT 종사자를 알고 있는데 안 좋아요. 거기가 뭐 왜 이걸 뜬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알아보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학원들이나 뭐 그런 데서 이쪽 분야가 뭐 뜬다 뭐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하고 학원생들을 모집을 하죠. 근데 그게 봐봐요. 지금 다 그렇게 학원생들이 IT 쪽으로 가면은 학원 졸업생들도 많죠. 학교 졸업생들도 많죠. 뭐죠 그거? 공급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적은 비용으로 신입 같은 대우로 경력직을 찾겠죠. 약간 그런 거. 저 때만 해도 디자이너가 엄청 또 그게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디자인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디자이너들이 박봉에다가 아무도 인정 안 해주죠. 뭐 학원에서도 배출하고 학교에서 사실 뭐 제가 지잡대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과 나와갖고 학원을 또 따로 다녔어요. 공부를. 그러고 하면은 이제 현실은 개차반이죠. 너나 다 디자인 하니까. 그런 거예요. IT도 요즘 초등학생들도 코딩 배우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의 그런 희소성이 될까? 글쎄요. 초등학생도 코딩하는 IT를 파서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세요. 이런 거는 사주로 물어보지 말고. 두 번째 것도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오늘 질문들이 다 좀 제 느낌은 이상해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사주 좋아요. 예뻐요. 이제 검찰 가면은 재능 발휘 하나 할까요? 재능 발휘를 내가 못할까봐 검사를 안 한다는 아니죠. 네? 가서 책상에서 어버버 하고 있어도 검사를 누가 시켜준다고 하면 저는 합니다. 내가 가서 어버버 하고 검사의 검자도 모르고 막 도둑놈을 잡았는데 도둑놈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너 검사야? 이 새끼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라고 그런 굴욕을 갖더라도 저는 하라면 합니다. 검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되는 게 문제지 돼서 일 잘할까가 문제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안정적이지 않다. 이건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고민이 될 수는 있죠. 이거는 괜찮았어요 질문. 근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했죠. 이 빼어 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답을 잘 못했죠. 이번 거 다시 한번 봐볼까?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보고 나갔겠죠. 그래서 뭐 다시 볼 필요가 있나? 사실 이거 안정 그런 거는 운으로 얘기했죠 제가. 아마 모광절생에
수대원 들어오고 뭐 있던 수기 때문에 좀 수세목 돼서 좀 편히 생각 없이 편하게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시기고, 다음 대원부터 금대원부터 좀 책임지고 뭔가 좀 안정감이 됐던, 뭐 내가 안정하고 싶어서 안정감이 됐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서 책임질 일이 있어서 안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가 됐든 어쨌든 안정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 대원 넘어가면. 그리고 마지막 분 말땡님은 사실 본인이 약간 노답인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싫어하시겠지만 본인이 약간 답이 없는 사주예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를 욕하시겠지만 본인이 약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하고의 그 직업을 이제 와서 바꿔온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뜬구름 잡고 있는 거죠. 본인이 뭐 그쪽으로 관련된 그런 사주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뜬구름이에요. 그냥 단지 지금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서. 뭐 들어왔는데 이러지? 비견 식신 들어왔구나. 목 들어왔구나. 없던 목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단지 지금 그냥 느낌이 그런 거지. 그냥 근데 이 분은 그냥 안정적으로 사실 것 같아요. 이 제 조언을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내가 원하는 건 자유지만 내가 사는 거는 안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뭐 교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정의하고 싶으면 따로 공부를 하세요 하면서 해보면은 뭐 재밌고 재미없고가 있겠죠. 그래서 취미생활 하세요. 그 심리 쪽은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게 웃겨요. 심리 자격증을 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리 상담 자격증 자체가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담에 대한 거를 바로 하기가 대우가 너무 안 좋을 거예요. 경력이 쌓여도 대우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력을 안 쌓아봐서. 대우가 안 좋아서 짜증나서 안 했죠. 전 대우 안 좋으면 안 합니다. 대우에 먹고 대우에 죽죠. 대우에 살고 대우에 죽죠. 안 하고 말지, 안 벌고 말지, 내가 왜 부대접을 받지?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거 알아보세요. 과연 그 생각하시는 쪽이 대우가 좋은가? 대우가 안 좋다면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취미로 가지시면 되겠죠. 남편분은 솔직히 남편분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주도 솔직히 남편분이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개념이 없을 수는 있지만, 좀 아이 같을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뭐 세상을 살아가는 뭐 그런 거는 남편분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솔직히. 아내분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뭐 그런 방식. 그래서 뭐 잔소리한다, 꼰대짓 한다라고 하는데 남편분 말이 맞아요. 남편분이 이랬겠죠. 너 왜 심리 그걸 직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를 놔두고 무슨 심리를 한다 그래? 그게 뭐 돈이 돼 밥이 돼? 뭐 그거 너 알아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해? 너 이거 네가 심리하고 맞게나 해? 라고 잔소리를 했겠죠. 그럼 아내분은 이렇게 했겠죠. 저 꼰대짓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기초가 더 나아요. 살아가는 방식은 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속상하셔도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편을 못 들어주겠어요. 아마 남편분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이 방송 보면 엄청 열받겠죠.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명함물 놈이 무슨 사주도 모르는 놈이 무슨 사주 얘기를 해.
라고 하시겠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기분 나빴으면. 그리고 남편분 너무 잡지 말아요. 남편분 불쌍해요. 남편분이 그렇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사악한 느낌도 아닌데 아내분이 닥달을 하죠. 그래서 아내분 불만은 그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고쳐지질 않는다고. 왜냐? 무광렬은 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왜 화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급급해서 내가 화내는 게 싫어서 미안하다라고 할지 뭐 반론을 제기할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급급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정말 이해하고 그거를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따라주죠. 모광절이 화광절이 승질 내니까. 그래서 뭐 이 궁합을 뭐 지금 본인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편 들어주라고 한 것 같은데 남편분이 더 짠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심리를 한다 그래요. 심리가 좋은 직업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 훨씬 안 좋은 직업인데 심리 이제 와서 한다, 이제 와서는 아니구나. 아무튼 그걸 한다고 하시면 심리 해갖고 제대로 하려면 정신과 의사 되는 거 말고는 대접 못 받아요. 헛꿈 꾸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취미로 가지세요. 아마 남편분도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화가 났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한 시간이 넘었네요. 뭐 그래서 제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은 뭐야 이 새끼. 아 정말 빡치네. 이래서 명할못은 걸러야 돼. 오늘부터 더 거른다 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정말 명리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똑똑하시고 잘 아시는 선생님들한테 보세요. 제가 아는 똑똑하신 제대로 된 명리 잘 보시는 분은 선원 선생님밖에 없어요. 일단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본다면 선원 선생님한테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시기 때문에 안 보는 뿐입니다. 서울에 살지도 않고. 그래서 명리에 정말 그거 하면은 선원 선생님한테 보세요. 근데 선원 선생님 그 뭐 옛날에도 추천드렸었는데 추천 받으신 분이 예약이 좀 밀려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저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저를 욕하시고 그거 반대 뭐 그런 거 한번 누르면 좀 기분이 나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혹시라도 이런 엉터리 사주 상담이라도 그래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겠다라고 호기심 반 뭐 그런 분들은 밑에 그 영상 설명글에 주소를 그 신청 주소를 링크해 놓을게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뭐 그 신청 주소를 링크해 놔도 어떻게 신청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거 인생상담 신청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알려주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만 일 늘어나잖아요. 한 명? 2명 정도가 제일 좋은데 저는. 그래서 저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영상 설명글에 링크가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운입니다. 끝낼게요.